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어제 기온이 좀 내려가고 바람까지 불면서 어제 초저녁에는 무슨 가을 날씨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약간의 바람은 있지만 화창하게 개어서 상쾌한 월요일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스와 같은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실업수당 사기에 대해서 우리 한인분들이 혹시 사기의 피해자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훔치려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극성으로 인해서 실직으로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동영상 댓글에도 실업수당이 나오다 갑자기 끊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정부에서 특정한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진짜 실업 상태인지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고용주가 제공한 정보와 차이가 있다든지와 같이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와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일도 사기꾼들의 극성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이름과 아이디로 신청이 두 곳에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수표를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는 약 260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 4,400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만약 여러분의 개인 신분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나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되면 즉시 정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을 때까지 본인의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기는 곳곳에서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꾼의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찾기도 막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수당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사기는 주정부의 늘 두통거리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주당 $600를 지급하는 법안이 결정되면서 주정부의 기술적인 결함과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실업수당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된 컴퓨터 시스템이 사기꾼들의 범죄 행위를 쉽게 유도하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600 추가 지급하는 사기꾼들에게는 더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실업수당의 폭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서티파이 절차를 일정 기간 생략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사기꾼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US 시큐리티 서비스 메모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 잘 정비된 사기 조직이 각 주의 실업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이 사기 조직은 워싱턴주를 비롯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그리고 플로리다주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인 아가리는 최소한 약 11개 주가 이미 타겟이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모든 주가 이런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아직 공격되지 않은 다른 주들도 이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주가 가장 타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업수당 사기로 보이는 신청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주 당국자에 따르면 사기로 파악되는 것이 최근 6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고 다행히 이 중 절반은 주정부에서 회복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주 정보관리에 의하면 일부의 실업수당 수표가 타주로 발송되었고 시큐리티 서비스의 문서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파악된 사기꾼들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사기를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간주는 지난주 금요일에 약 34만 건의 실업수당 신청권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지난 5월 말에 약 8만 건의 의심스러운 실업수당 신청건이 있었다고 이메일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펜실바니아주 역시 5만 8천 건의 PUA 신청건에 대해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확실히 되고 있는 주정부들은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했었
있었을 시기에 사기로 의심되는 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이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5월 사기 조직이 그 실업수당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동안 소셜보나와 같이 개인정보를 훔친 것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가 담긴 US 시큐리티 서비스 메모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혜택을 찾고 있는 시점에 이들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린 것을 보고 행정부의 이런 유사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 주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PUA가 7월 말에 끝나는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현재 연방노동부에도 이 사기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가 실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신분 도용을 이용한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의 실업수당 스테러스를 자주 체크해 보시고 크레딧 리포트 회사의 크레딧 조회를 락하는 방법과 같이 신용을 동결하고 뭔가 본인이 모르는 조회 같은 것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크레딧을 모니터링해서 추가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사이버 사기 방지에 대해서 늘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가능한 경우 이제 어카운트에 패스워드를 수시로 체인지하고 로그인하실 때 2단계 인증을 사용한다든지 전화 온라인 우편으로 연락 오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믿기 어렵다든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떤 좋은 오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는 이제 반대로 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또는 정보기관을 사칭해서 언제까지 일정 금액을 자기가 지정한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기 대상은 지금 이슈가 된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들어있는 스티뮬러스 책, 그리고 2차 지원금, 각종 융자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소득세 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기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실업수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신분을 도용한 실업수당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둘째, 사기 극성으로 실업수당 중단 등 선의의 피해자가 예상됩니다. 셋째, 사기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실업수당 상태와 개인 크레딧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기가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었을 경우 주정부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이메일 또는 텍스트로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피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